지난 3월 26일 광주. 50대 남자의 장례식이 열렸다. 오로지 5월에서 민주주의로 5월에서 통일로 달려왔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기동타격대 동지요. 5.18의 주체가 고인의 시신은 망월동 묘역에 안장됐다. 온몸으로 버티면서 살아온 우리는데 너는 이렇게도 92 갈래. 이틀 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씨. 유서는 없었다. 그러나 고인은 자신이 자살하기 전 주변 인물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암시했다. 근데 저한테는 그래요. 누나 순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눈앞에 아무래도 갈 것 같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뭘 하겠죠. 나도 맨날 이렇게 아파서 갈갈하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지가 이제 저도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랬겠어요. 아프지 않는 나라로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가 자살한 장소는 자신이 혼자 지내고 있던 한 오피스텔. (3월 24일) 새벽 1시경 그는 소주 한 병과 수면제 한 통을 함께 먹은 후 목을 맸다. 이미 제가 그때가 몇 시쯤 됐을까? 자다가 깼으니까 12시가 좀 넘었나?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보니까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저는 나중에 봤죠. 김 씨가 보낸 문자에는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호소가 담겨 있다. 김 씨는 평소 당뇨와 함께 극심한 수면 장애를 겪었다. 수면제가 안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수면제가 안 넘어간 상태고 안 넘어간 상태여서 술하고 같이 먹어야 돼.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 하더라고요. 김 씨는 80년 5.18 당시 도청을 사수하다 잡혀가 8개월간 옥살이를 한 5.18 피해자였다. 그는 죽기 전 책 한 권 분량의 일기를 남겼다. 일기에는 불면증에 대한 고통, 이혼한 부인에게 맡긴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심경들이 적혀 있다. 김 씨가 죽은 지 이틀 후인 3월 26일, 또 한 명의 5.18 피해자가 자살했다. 한 씨도 시민군으로 활동했고 복역 기간도 거의 같다. 자살 방법 또한 먼저 자살한 김 씨와 똑같았다. 그 자살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저희가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가 남긴 일기에도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된다. 한 씨 또한 평소 수면 장애가 있었다. 자살 당일 한 씨는 부인과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었다. 술을 그날도 굉장히 많이 드셨거든요. 제가 손님한테 음식을 갖고 가는 사이에 이제 비닐을 들고 들어왔죠. 두어 개씩 칼을 들고 왔습니다. 얼굴이고 목이고 얼굴에는 다행히 크게 지금 흉터가 많이 안 났는데 목 뒤쪽에가
한 씨의 아내 폭행은 상습적이었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한 씨를 알게 된 양광열 경위는 한 씨의 폭행이 피해망상증 증세와 비슷했다고 한다. 지혜수 씨를 폭행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죠. 이게 이제 평소에 술을 안 먹으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술을 한 잔 먹으면 또 그런 것이 떠오른 것 어쩐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이틀 먼저 자살한 김 씨도 심각한 가정폭력 문제를 갖고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정치 뉴스에 잘 흥분했으며 폭음을 하면 행동이 거칠어졌다. 김 씨의 전 부인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술을 먹으면 이성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자존심 밟았다 이거예요. 술을 먹고 그날 저녁에 저를 죽이겠다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위에 찜소대에 물을 넣고 물을 끓였어요. 물을 끓이는데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술이 취하니까 힘도 세죠. 온갖 욕을 다 해대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욕들 다 들었어요. 결국 그녀는 돌변하는 남편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가 결혼 초기부터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술을 먹으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오죠. 칼을 들고 나서 이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문을 쳐서 문도 부셔놓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막 악담에 막 욕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80년 5월 광주. 그 현장을 함께했던 두 사람의 연이은 자살. 그러나 5.18 유공자들의 자살 사건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어, 3년 전에는 7명이 자살했는데 다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뭐 60대, 70대가 자살한 거 아닙니다. 40대 중반이 자살했다는 거, 정신적인 악몽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심리학 박사인 조용범 씨는 5.18 기념재단으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 5.18 피해자들의 자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것.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